자, 1부에 있는 용인공천이 지경이었다고 하면 2부에서 얘기할 창원공천은 하청이었죠. 이렇게 하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업자들이 자기 몫을 불리기 위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명태균과 김영선의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김영선, 명태균이란 존재를 떼내고 싶었으나 결정적인 폭로로 크게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주고받은 돈들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이게 빌려준 돈 이런 게 아니고요. 김영선이 받은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으면 거기에 절반은 명태균한테 상납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날마다 달마다 이게 틀리거든요. 금액이 약간씩. 금액이 틀려요. 뭐 국회가 있는 날이나 뭐 다른 거 있거나 뭐 어떤 상여금이 붙고 이러면 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입금한 통장을 딱 받아가지고 반띵을 딱 해갖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보내려고 하면 송금 기록이 남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이 씨한테 이 씨한테 준 거다. 전달을 시킨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 매달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 날짜에 안 들어왔거나 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지랄을 했던 모양이에요. 막 승질을 내고. 그러면 김영선이 쫄아갖고 또 뭐에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아. 막 이러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뭐 이 씨가 이렇게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이번 달은 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비의 반을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나한테 보내야 된다. 심지어 1원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거는 이게 누구 뭐 취업시켜주고. 근데 약속을 했잖아. 근데 나하고 딱 약속한 건 2분의 1이야라고 정확하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합의를 봤던 게 이게 영선언니가 돈이 좀 없었나 봐. 보궐이라 내려가면서 목돈을 못 줬었나 봐.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세비의 반을 잘라준 거야.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활했대? 보좌관들은 어떻게 돈을 준 거야?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비 나온 거는 명태균이한테 주고 그 모자라는 돈은 자기 보좌관들이 월급에서 또 삥을 뜯지 않았을까. 요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김영선도 딱 그래요. 여기서 그 본부장이 이 씨한테 그 돈 받는 걸 어떻게 받으라 그러더나 하니까 제가 찾아서 명보무장한테 현금으로 사야 되는 걸로 하니까 응 알았어 저희 계좌번호 하나 보낼래 카톡으로 네 의원님 이렇게 돼가지고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김영선이 얘기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목소리가 나와. 이거는 뭐 뺄박이야. 이걸 어떻게 돈을 빌려 좀 갚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김영선이 뭐 재무 담당자인가? 이 사람 뭐 검찰에 회계 책임자를 뭐 고발한다고 검찰에. 게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전 진짜 이거 보면서 떠올랐던 게 딱 그거였어요. 조폭들이 클럽 돌아다니면서 상납받잖아요. 전 딱 그거였어. 명태균이가 야 내가 의원 꽂아준 애들 너 자, 세비 절반 너 받고 매달 수금하고 하고 다니는 조폭들하고 뭐가 달라. 왜냐면 김영선이가 통화에서 완전 명태균한테 쩔쩔 매는 게 나와요. 그 이 씨한테. 이봐.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네. 오늘 사무실 나왔어? 쫄아가지고 오늘 사무실 나왔어?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저는 정말 그거는 좀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옛날에 유흥업소나 이런 데다 사창가에다가 여자 팔아 넘기고 거기서 벌어오는 돈 뜯어가던 기둥서방 같은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5선이나 헤쳐먹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정치 브로커한테 이렇게 쩔쩔매고
날았던 세금을 갖다가 퍼 바쳐요? 국민이 주어진 돈을? 그 수저물도 그러면 김영선이가 지 의사를 퍼먹은 게 아니고 명태균이가 가서 퍼먹으라고 한 건가? 가서 수저물이라도 퍼먹어! 이렇게 했을까? 그랬겠지. 아. 그렇게 해서라도 좀 얼굴을 알려! 이러고 아이디어를 줬는 모양이죠. 아이고야. 김영선이 신고한 재산이 70억이 넘는데요. 돈 많다는데? 응. 근데 그 돈으로 목돈으로 안 짜게 해주고 그 돈을 받는 의미는 명태균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과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이야. 그러면 어디 가서 명태균이 얘기를 했겠지. 야, 이게 뭔 돈인 줄 알아? 영선이한테 지금 들어온 세비 중에 얘가 나한테 절반 보낸 거야. 니들도 앞으로 공천 받고 싶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오선 의원이 이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아, 씨발, 진짜 쪽팔린지도 모르고, 그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좋더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밑바닥에 그거예요. 본인 역량 안 되면은 하지 말아야지. 욕심은 똥창까지 들어차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나? 그래서 이 명태균이가 뭐 대통령 취임식에도 여사 초청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게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명태균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여론조사 탄을 쐈다는 겁니다. 즉 여론조사를 가짜로 해가지고 누가 유리하다 이러한 선거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오세훈과 나경원의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나중에 박영선하고의 서울시 경선, 그 이외에, 경남권에 있는 그 의원 후보자들, 그러니까 내부 경선 투표 또는 본투표, 그리고 윤석열 자체의 대선 관련된 투표, 지지율, 거기에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까지 전부 명태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경제 단독을 보면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 1위다. 요런 여론조사. 근데 1위인데 엄청 크게 차이 나는 1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영선이 김해 갑으로 이제 되게 창원에서 잘리고 컷오프 되기 직전에 김해 갑으로 출마한다. 이거 빨리 기사내 했잖아요. 요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하기 직전에 텔레그램으로 김해로 가서 라고 가라고 했죠. 했던 게 저기예요. 명태균이었고 이거를 보고받은 게 여사였다는 거죠. 김건희였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이 기사를 작성해갖고 김해로 옮기기로 했다. 여사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지가 써갖고 만들고 이거를 보고한 것까지도 명태균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한 게 그게 목소리가 나왔고 뉴스 경남에서 실제로 속보로 김영선이 낙동강 탈환을 위해서 김해 갑 출마한다고 했고 뉴스 경남에서도 명 씨가 요 전날에 전화로 불러줬대요. 기사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동훈이는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하고 안철수 단일화 이거 안 될 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가. 근데 이때도 명태균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메신저다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쪽에 가가지고 뭐 윤석열하고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 쪽에도 가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준석하고의 연결고리예요. 이준석이 어저께 그 TV조선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2022년도에 김영선을 통해 영선이가 한 번만 만나봐라고 얘기해갖고 명태균을 만난 거지. 그전에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뉴스 끝나자마자 바로 2021년도 사진들을 명태균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당대표 선거 하기 전부터 명태균을 만났고 둘이 어깨 팔짱 끼고 그 사진 찍은 게 있고 실제로 그 이준석이 대구 쪽에서
그 당대표 선거 올라갔을 때 그에 관련된 지지율 조사하는 거 탄을 쏴준 것도 명태균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준석도 명태균한테 비트코인 꽤나 갖다 상납했단 얘기예요. 왜냐면 명태균은 돈 안 받고 해주지 않거든. 현금이 없으면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절반을 차업하는 놈인데, 세비도 절반을 차업하는 건데, 뭐 준석이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서 봐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준석이 당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관의 정치 도전자에서 대구 지역에서 극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표를 얻어가지고 무관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명태균이 크든 작든 역할을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준석도 명태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방송에 나와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끊어내려고 하니까 대번에 그 확실한 동영상은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 사진을 올리면서 심지어 이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와 시기까지 capture를 해갖고 보내줘 버렸어요. 이거는 2021년 사진입니다. 네. 22년 전에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21년 6월 3일 제주에서 만났대요.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 있고, 이게 8월 23일인가요? 21년입니다. 이것도 같이 최고위원회에서 뭐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22년 전에는 몰랐다는 거 완전히 거짓말. 완전히 개구라를 TV조선에 나와서 지지자한테 터버린 거죠.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야, 명태균의 존재가.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나를 건들면 이준석, 그다음 김영선, 김건희, 윤석열 다 죽어. 나는 건들지 말고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이게 7불사 사진인데요. 7불사에 너도 갔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천하람만 있었고 나는 1시에 갔다가 4시쯤 나갔다고 4시쯤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린 거야. 갤럭시 S23 플러스로 요 날짜에 찍었다고 이 사진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삽질. 새벽 4시에 왜 나무를 심고 지랄이냐고. 이쪽은 너무 이상한 짓을 해요. 여기에 뭐 기사가 뭐 있긴 있는데 이게 매화인가 그렇대요. 홍매화래요, 홍매화. 홍매화는 뭐예요? 새벽 4시에 삽질을 하고 왜 왔어. 저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저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매화 가지가 귀신을 쫓는 데 쓰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7불사가 절이잖아요. 절에서 왜 저런 행위들을 하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칠불사란 절을 가보질 않아서 저희가 진짜 조계정의 뭐 정식 사찰인 건지 뭔지는 잘 몰라요. 칠불사의 정체는 잘 모르는데 그걸 확인해봐야겠구나. 이 시간에 이 홍매화를 심는 저 행위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 주술적인 행위 이외로 봐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또 웃기네. 천하람이 이거를 삽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준석은 그래도 높은 사람이잖아. 칠불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에 속한 절이라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개신교 아닙니까? 응? 천하람이? 그래서 하느님의 뭐 사람 해가지고 하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하람 이름 자체가 개신교 이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역시도 2,000명이란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또 2,000명이다. 2,000명. 맞잖아. 이것도 2,000명의 사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뒤에서 삽질하는 거 구경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지금 개신교 집안이야.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이 사진이 터지고 나고 천하람이 뭐 연설문 작성을 했네 어쨌네 실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사람은 천하람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떠벌리고 다니던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던 천하람이 완전히 매스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럼 이준석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2022년에 처음 만났다. 이 개소리 털고 있는 거고. 와. 그럼 이 셋 중에 삽질하는 거 보면 얘가 제일 핫발이라는 거야, 결국은.
근데 이거 왜 묻어? 자, 누가 새벽 4시에 나무를 심습니까? 저기 목사님 아들께서 절에서 뭐 하시는 거죠? 새벽에? 그것도 아버지한테. 귀신 쫓으려고 새벽 4시에 여명에 축시 좀 넘어가지고 매화를 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모르죠. 아버지도 전 보러 다니시는지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든 명태균을 안 살리면 이 당 자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는 명태균이를 키워주고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데 가장 막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의 당 운영이라든지 그 후에 이런 보궐 공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명태균이 힘을 썼을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명태균의 힘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하고도 연결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너무 등장인물이 많아. 그리고 거의 뭐 너무- 스피노프급으로 해가지고 너무 싼 마이야, 싼 마이. 드라마 시리즈가 하는 너무 짓들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럴싸한 주인공은 없는데 이 준조연급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재밌는 광경은 KBS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보도를 안 하거든. KBS가 뉴스9에서는 절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거든요. 안 해. 다 북한 얘기하고. 자기네끼리 되게 심각해 막. 근데 김건희 공천 개입 KBS만 안다.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마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명태균하고 김영선 사이에 있었던 이 돈 왔다 갔다 한 거 자체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빌렸다고 했는데 빌린 게 아니라 세배를 갖다가 상납하는 거였잖아. 반띵. 응? 반띵. 반띵이지 무슨 상관? 말이 반띵이지. 어. 세금 떼고 반띵이니까. 훨씬 더 더 많이 가져간 거야. 세 전에 뗀 게 아니잖아. 입금된 다음에 뗐단 말이야. 야, 지독하네, 이게, 이거. 그러니까 반띵이 훨씬 넘는 띵이지, 이 띵은. 무조건 더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잡다한 연결고리에 있는 연루된 인물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는데 이거를 혼자 먹는다고 했으면 건희가 절대로 안 챙겨줬을 거라는 거지. 결국은 명태균이란 인물의 휴대폰을 이 갤럭시 S23 플러스 어저께 사진 업로드한 이 폰하고 그 갤럭시 23의 특징이 그거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통화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23을 지금 빨리 뺏지 않으면 거기에 전화를 했던 사람들 지난 2, 3년 동안 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던 모든 기록들이 공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 돈을 받은 계좌들. 명태균 이름으로 돼 있거나 아까 그 연결고리 계좌들을 찾아갖고 거기에서 나온 입출금을 관리를 해보면 그 전에 모든 인맥들, 명태균이 해왔던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명태균이 이걸로만 밥 먹고 산 사람이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명태균이 지금 몇몇 선거를 지나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매달 모든 여론조사들을 주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가 조작을 해서 뭘 하든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화를 걸어갖고 데이터를 조사를 하든 여론조사 비용 최소한 한 해당 1,000에서 2,000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표본수를 500으로만 잡아도 최소한 1,000에서 2,000만 원짜리 여론조사인 거예요. 그걸 그동안 계속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해서 뿌려댔잖아. 그러면 이 매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각 후보자들, 각 선거들,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총으로 곱해놓고 보면
아마도 거기로 해서 여론조사비 쪽으로 해갖고 들어간 돈만 해 수십억 될 겁니다. 대박이다. 아니, 여론조사 꽃이 김어준 총수랑 이번 총선 관련해갖고 그거 한 거, 그것도 수십억 들었다는. 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이따위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 탄을 쏟은 놈이에요. 근데 그렇게 치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에 되게 위협이네. 사실, 그러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사실 천공이 이상한 철학으로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멘토라고 치면 이 명태균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정치계의 천공인 거예요. 이 2,000명인 거예요, 이 새끼들도. 결국은 당대표를 갖고 놀았잖아. 김건희의 공천권을 갖고 놀았잖아. 가장 알토란 같은 이 TK, PK에 있는 의원들이 걔 앞에 다 줄을 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TK, PK로 해가지고 지금 국진당에서 적을 두고 당직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 중에 명태균의 도움 안 받은 놈 있을까? 명태균의 영향력에 벗어난 애들이 있을까? 지금 사실 한동희보다는 명태균이가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당대표보다 더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걸로 김건희와 동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태균 캐비넷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제 통장은요, 명태균이 갖고 있는 이 정권, 국진당을 날려버릴 어마어마한 캐비넷인 거예요. 빨리 국감을 통해갖고 명태균의 휴대폰과 계좌들을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희는, 아유, 제발 선생님, 명선생님, 외국에 좀 나가 계세요. 출국금지 안 걸어놨을 때, 외국 좀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사정을 하고 있을 거고, 명태균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면서, 나 건들기만 해봐봐. 나 그냥 안 주고, 나는 일반 정치인대로 나 개인이기 때문에, 나 얼마든지 깔 수 있는 사람이야. 52분 전에 빅뱅의 거짓말 뮤직비디오 올렸는데, 명태균이? 이 사람 뭐야? 관종이야? 관종이네. 네. 아무튼 이 창원 건은 훨씬 더 좀 저급한 드라마로서 이거 돈만 따라가면 돼. 약간 미친 새끼 거짓말은 쥐가 있구만.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러고 올려놨다? 또라 이 새끼. B급 정서의 난장판으로 또 용산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 토마토가 요거를 이제 전담해가지고 오늘 1시에 뭘 또 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편이 또 나온다는 거죠.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용산 드라마하고 이 창원 드라마가 이제 서로 오전 오후를 용인 드라마하고 이 창원 드라마가 오전 오후를 바꿔가면서 둘 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데 여주인공이 같아. 이런 데이트작. 야.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겹치기 출연이네. 예. 김건희 겹치기 출연이야. 아주. 근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 분장이 완벽하게 돼 있거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분 세 딸의 아버지로서 사춘기 딸들의 정신적 충격에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아니, 사춘기 딸들이 아빠가 어떻게든 업이 그거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니, 국민이는 세비까지 삥을 뜯는 정치 브로커인 너는. 참네. 어이가 없어서. 나 세상에 살다 국회의원 삥 뜯었다는 놈은.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야. 진짜지. 진짜. 야, 와.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이 정치 브로커한테 삥을 뜯겼다고? 얘기가 나와봐봐. 그게 의원직이 될 놈인가. 엄청나다 진짜. 그래서 1시에 일어나 이제 뉴스토마토 건을 보시면 또 오늘 밤에는 또 서울의 소리에서 아니 서울 소리는 다음 주. 아니 이게 다음 주는 더 큰 게 예고가 돼 있는 거고 네. 부스러기들이 또 있어요? 부스러기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의 소리도 이 기회에 박앤세일이야. 끼워 팔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정도 되면 많은 언론들이 서로 단독을 내기 위해서 아까 왜 뭐 윤석열
대통령.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제 JTBC. 강원도. JTBC. 강원도 쪽에서도 뭐 하나 터져주고. 계속 뭐가 부산 터지는 거예요. 쪽에서도 뭐 하나 터져주고. 왜냐하면 이 김건희 관련 공천 관련 뉴스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안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산 그 해운대, 응? 주진우? 주진우를 비롯해가지고. 또 있잖아, 우리 장해찬? 장해찬. 요쪽 지역구에도 뭔가 있다. 장해찬은 근데 안 됐. 아니, 그러니까 안 됐는데, 하긴 뭐. 거기에서 공천을 받고, 뭔가가 버티기가 이루어지고, 주고받고, 나는 윤석열에 내가 적자다, 막 이거 할 때도, 내가 보기에 그 뒤에, 건의의 냄새가 솔솔솔 풍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는 히트작이 2개밖에 없지만, 사방팔방에서 나온다는 거지.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거야, 이번 주가. 이번 주 안에 먼저 이렇게 개복을 못하면요, 이 블록버스터한테 밟혀가지고, 나머지 지역 쪽에 있는 것들은 관심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꺼번에 다 터트려야 돼요. 관객들이 나온 참에 이 영화도 보고 저 영화도 보고 집에 못 들어가게끔 막 심야 영화, 조조 영화 막 틀어내야 된다는 거지. 정말 재밌는 막장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